방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끝났고요. 잘 봤습니다. 꽤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뭐 기존의 어떤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상원 의원 앞이라 말을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 상원들에게서 나온 질문이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점들과 사람들이 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되게 잘 반영하고 있어서 뭐 충분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됐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고, 이 터치 라인, 이 하향으로 떨어지는 빅 트렌드 라인에 부딪혀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제가 했는데, 그 예측이 신기하게도 정말 맞았어요. 그리고 진짜 웃기다고 생각한 부분은, 그 예측을 한 이 터치라인에 닿는 시점이 정확하게 제롬 파월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만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 박스에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라는 발언을 한 지점이에요. 정확하게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계속 하향해서 아마 2만 달러를 깰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우존스, S&P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 동일한 시점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모먼트다 라고 그렸던 이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한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제롬 파월 효과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는데, 청문회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파월에게 미국 상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에서 그 파월이 선택한 단어들 이런 걸 잘 들어보면 파월과 현재 연준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지금의 금리 정책이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크리티컬 모먼트에서 차트가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현재 금리 정책이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2.5%를 언급했나 그랬는데, 현재 지금 1.5죠. 현재 1.5인데 향후 금리를 더 높일 예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는 최소한 1.5% 금리보다는 현재 금리보다 한 3, 4배 이상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7.5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절반 정도, 기대치의 절반 정도가 있을 때 뭐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한 3분의 1 이하 정도는 되어야지 보통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제롬 파월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현재 금리 수치가 앞으로 향후 3배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한 겁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 발언을 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가상화폐 그리고 미국 시장 모두 동시에 하락을 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해당 발언 시점이, 파월의 이 발언 시점이 제가 차트에서 목이 꺾이는 시점이 이때일 것이다 라고 예측한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청문회가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체크한 표시 부분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필 그 시간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 상원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본인의 어떤 정부가 책임이 없다 아니면 책임이 덜어내기 위해서 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러시아 우크라 전쟁,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왜곡 상황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파월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뭐 즉각 대답을 했죠. 이건 아마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전부터 현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요. 이미 그 파월이 백그라운드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연준에서도 아마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은 뭐 하루 이틀 안에 나온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아마 내년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베이스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CPI나 CPI 수치를 보고 플러스 알파를 덧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시기를 맞춰오고 있었다. 아마 테이퍼링 얘기가 이 나오는 시점 정도부터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어요. 미국 상원의 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연준의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게 경제적인 다른 지표들을 모두 이제 파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결국 득과 실을 따져보고 이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따져봤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제롬은 이 부분에서는 이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게 물가를 2%대로 물가 인상을 2%대로 물가를 제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가를 잡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하고 보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물가가 이 높아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결국 그 고용을 위한 비용이나 모든 에셋 자산을 위한 비용이 모두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가계에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가는 이제는 잡아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금리를 어그레시브하게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농경 산업에 대한 어떤 걱정 얘기가 나왔어요. 캔자스 주 쪽이었던 것 같은데 농경 산업에 대해 이 걱정들이 많다. 물가가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코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할 텐데 지금 뭐가 나올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만 있고 불확정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될 거냐 오래 될 것이냐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향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파월은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물가를 잡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또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장기적이다라는 말을 이 파월이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시장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 에셋 집이든 뭐든 뭔가를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려진 얘기들을 재확인하는 어떤 자리였었던 것 같고 제가 또 좀 주목해서 봤던 건 미국 상원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리딩하는 사람들이 과연 현재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 사람들이 본 어떤 경제적 위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위기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원이든 하원이든 이 정치적 리딩 그룹이 그들끼리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할 건데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그룹이 아니라 정치적 그룹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모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문제나 중국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결 방법으로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디스커션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문회 분위기에서 파월의 어떤 그 톤인데 파월이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는 데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상원이 물어보는 것처럼
매우 염려스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물가를 잡기만 하면 이게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단어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그리고 챌린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실험적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과거의 이 시도, 과거의 물가를 한번 잡았던 시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테스트한다라는 관점에서 챌린징하다, 도전적이다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듣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왜냐면 저는 이제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파월은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는 게 장기적으로 현재 경제 침체 상황을 해결해 줄 거의 유일하고 검증된 도구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필수적이고, 이 금리 인상이 향후에 3배, 5배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또 심리적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왜냐면 프라이어티가 물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 경제는 그걸 감당하기에 충분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근거를 뒷받침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부담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금리 인상이라는 장치를 쓰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 또 웃긴 건 파월과 연준의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아요. 금리를 더 인상을 할 거고 그래서 물가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 상태에서 자꾸 파월을 불러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해서 파월 입에서 금리 인상만이 유일한 물가 안정 방법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게 할수록 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공포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아마 언론을 통해서 퍼블리시가 될 때마다 사람들한테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어떤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심어주는 효과를 낳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파월 효과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2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측했던 대로 이 자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뭐 여기서 플럭체이션을 하든 조금 뛰던 간에 상관없이 아마 파월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 2만이 깨지고 내려가는 건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청문회 잘 받고 이제 또 자러 가야 할 시간이죠. 뭐 무엇보다 건강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차트 분석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새벽 1시 18분입니다.